혹시 이런 밤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눈은 감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깨어 있고 잠자리는 편한데도 몸은 뒤척이기만 하고 시계는 새벽 2시, 3시. 시간은 흘러가는데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원래 나이 들면 이런 거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넘기곤 하시죠. 하지만 과연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재호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겪는 불면, 새벽 각성, 낮의 피로에 대해 상담하셨고, 그중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다들 그렇다던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께 늘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의 리듬, 마음의 긴장, 생활의 흐름이 어그러지면서 수면의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문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밤이면 자꾸 눈이 떠지고 낮엔 아무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식사는 잘 챙기고 특별한 질환도 없었죠. 문제는 생활 리듬과 정서적인 피로, 그리고 늦은 시간에 잘못된 간식 습관이었습니다. 조금만 조정해도 수면은 놀라울 만큼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천연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숙면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약 없이 잠드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잠만 자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괜히 자책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70대 김남수 어르신은 평생 새벽형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금세 코를 골며 주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하게 자주 깨기 시작했고 새벽 2, 3시면 꼭 눈이 떠졌습니다. 낮에는 멍하고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나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쌓이면서 삶의 의욕마저 점점 줄어들더라고 하셨어요.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실제로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체내 생체 리듬도 변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습관의 붕괴였습니다. 퇴직 이후 규칙적인 생활이 흐트러지고 밤에는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며 잠드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낮에는 할 일 없이 침대에 누워 쉬다 보니 밤에 피곤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새벽에 깨고 다시 잠드는 것도 어려워졌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외로움과 누적된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쉬어야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며 억눌러온 감정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더 크게 밀려와 뇌를 자극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겨우 눈을 감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지 노화라고 말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과 정서적 요인을 점검하면 우리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숙면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밤에 먹는 한 잔의 음료가 그 첫걸음이 되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 한 숟가락으로 삶을 바꾼 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도 약에 의존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 중엔 수면제를 드셔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되는 자신이 더 우울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저는 아주 특별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75세의 최정희 어르신. 이분은 무려 14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TV를 켜두고 누웠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죠. 그렇게 밤을 뒤척이고 나면 아침에는 온몸이 천근만근, 마음까지 우울해져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아주 단순한 방법을 시도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자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히말라야 소금을 아주 약간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민간요법 같고 효과도 의심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은 별 느낌이 없었지만 사흘쯤 되었을 때 6시간 넘게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2주 뒤엔 8시간을 연속으로 자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수면제 복용량도 점점 줄였고 매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 손주들과 산책을 다닐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사실 최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약도 아니고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고 꾸준히 실천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리게 되었고 실제로 좋은 반응을 보인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꿀과 소금의 조합은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에 수면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숙면을 유도하는 작용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 중엔 수면제를 드셔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되는 자신이 더 우울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저는 아주 특별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75세의 최정희 어르신. 이분은 무려 14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죠. 그렇게 밤을 뒤척이고 나면 아침에는 온몸이 천근만근, 마음까지 우울해져서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아주 단순한 방법을 시도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자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히말라야 소금을 아주 약간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민간요법 같고 효과도 의심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은 별 느낌이 없었지만 사흘쯤 되었을 때 6시간 넘게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2주 뒤엔 8시간을 연속으로 자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수면제 복용량도 점점 줄였고 매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 손주들과 산책을 다닐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사실 최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약도 아니고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고 꾸준히 실천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후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드리게 되었고 실제로 좋은 반응을 보인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꿀과 소금의 조합은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에 수면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숙면을 유도하는 작용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꿀과 소금이 뭐길래 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실 꿀과 소금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작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천연 수면 보조제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꿀부터 볼까요? 꿀은 천천히 흡수되는 천연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는 그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우리를 깨워버립니다. 결국 새벽에 이유 없이 깨어나는 경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 불안정인 거죠. 꿀은 뇌에 일정한 속도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은 소금입니다. 소금, 특히 히말라야 소금이나 천일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륨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의 진정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즉, 꿀은 뇌에 에너지를 주고 소금은 신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뇌와 신경계가 동시에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창훈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0대 중반인데도 눈이 맑고 말씀도 또렷하신 분이죠. 이분은 평소에는 잠을 잘 못 자서 오전 내내 피곤해 하셨는데 꿀과 소금을 자기 전에 마신 후로는 자고 나면 머리가 맑고 눈이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소금 조금 넣은 것뿐인데도 말이죠.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티스푼 18 정도 아주 소량만 넣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미리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꿀도 너무 과하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꿀과 소금은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입니다.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뇌와 신경을 조용히 쉬게 만들어주는 조력자죠. 그럼 이런 자연 재료 외에도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잠자기 전 먹으면 약 없이도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부터 소소하지만 강력한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푹 자고 싶다면 밤에 이걸 드셔보세요.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말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뇌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해주는 음식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몸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마음도 편안해지죠.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뇌를 달래는 천연 진정제입니다. 추천드리는 섭취 방법은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체온 정도로 데운 우유 한 컵, 여기에 꿀을 한 스푼 섞거나 계피 가루를 약간 뿌리면 더 고소하고 풍미도 깊어집니다. 밤에 출출할 때 간식처럼 마시기에 아주 좋죠. 두 번째는 한방에서 예로부터 사랑받아온 대추차입니다.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데 탁월한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차를 천천히 마시면 몸 안의 열이 가라앉고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말린 대추 사 5개를 물에 넣고 20분 이상 푹 끓여낸 뒤 잠들기 전 따뜻하게 한 잔 마셔보세요. 생강이나 귤 껍질을 함께 넣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니 저녁 후에 후식처럼 즐기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오트밀 귀리죽입니다.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과 트립토판이 풍부한데요. 이게 바로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주고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속은 든든하게 채우면서도 과식하지 않게 도와줘서 밤새 허기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죠. 저녁 식사 대체용으로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 추천드립니다. 꿀을 살짝 넣거나 우유로 끓이면 부드럽고 포근한 맛이 납니다. 밤 9시쯤 허기가 질 때 최고의 야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지만 큰 힘을 가진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멜라토닌, 마그네슘,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고 자는 동안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 결과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기 전 1시간 전 아몬드 7, 8발 혹은 호두 3, 4알 정도. 양은 적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소화가 불편하신 분은 아몬드 가루나 아몬드 우유로 드셔도 괜찮아요. 또 오트밀 위에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세로토닌이 풍부한 대표 과일이에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매일 키위를 먹은 사람들의 수면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키위 한두 개 드셔보세요. 식사 직후 입가심으로 먹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새콤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체리, 특히 타트 체리입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아주 풍부한 과일입니다. 잠이 잘 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동안 깨지 않게 유지해 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타트 체리는 특히 수면 개선 효과가 뛰어나서 요즘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저녁 식사 후 생체리 한 줌 또는 무가당 타트 체리 주스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효과도 더욱 좋아집니다.
이렇게 6가지 음식은 그저 잠을 위한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밤의 리듬에 맞추어주는 생리적 조력자들이에요. 단 한 번의 섭취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습관처럼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 잠이 자연스레 찾아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만 잘 먹는다고 숙면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숙면은 생활 습관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잠을 부르는 몸의 리듬을 되찾는 생활 습관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천연 요법을 써도 생활 습관이 엉켜 있으면 수면의 질은 근본적으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숙면은 몸이 자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비로소 찾아오거든요. 70대 김용석 어르신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영상 몇 개 보다 보면 자정이 훌쩍 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은 늘 피곤했고 낮잠을 자게 되니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생활 리듬을 딱 3가지만 바꿨어요. 하나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고 조명을 어둡게 한 것. 두 번째는 침실 온도를 20도 전후로 유지한 것.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자기 전 5분 스트레칭을 실천한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한 달 뒤엔 눈 뜨면 아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작은 신호에도 민감합니다. 침실의 조명이 어두워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고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뇌는 매일 밤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낮 활동도 중요해요. 햇볕을 자주 쬐고 몸을 살짝 피곤하게 해주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 밤에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단 격한 운동은 피하고 저녁엔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숙면은 결국 리듬입니다. 밤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몸과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수면제보다도 더 강력한 효과가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는 수면이 회복되면 삶 전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 변화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단지 수면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78세 이화자 할머니는 불면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거운 분이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낮에는 기운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어요.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에 따뜻한 우유, 하루에 1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저녁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루틴을 만들었죠. 그리고 불과 3주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가벼운 거예요. 기분도 상쾌하고 뭔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시고 작은 화분도 가꾸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실천하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꿀과 소금, 따뜻한 차, 생활 리듬 정돈. 그렇게 몇 가지를 실천하자 70% 이상이 수면제 복용량을 줄이셨고 무기력하던 낮 시간의 활동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낮잠 대신 산책을 선택하고 누워있던 시간을 대화의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재생, 마음의 회복,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은 줄어들고 뇌 기능이 맑아지며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수면은 노년기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내 삶의 밤을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어느 아침엔가 이렇게 말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아, 오늘도 참 잘 잤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팁들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지 잠을 잘 자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꿀과 소금, 따뜻한 우유, 대추차, 오트밀, 견과류, 키위, 체리 모두 특별하거나 비싼 식품은 아니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조명, 스마트폰, 저녁 식사 습관, 스트레칭 같은 작은 변화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수면 환경이죠.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쉬는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그 하나가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그 변화가 일주일, 한 달을 바꾸고 결국엔 삶 전체의 리듬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혹시 오늘 밤도 걱정이 많으셨나요? 이제는 약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꾸준함이 분명히 여러분을 더 평온한 아침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숙면은 기적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밤이 평화롭고 당신의 하루가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